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6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GS건설이 거의 19.47, 2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아, 정말 요즘 주시장 너무 힘듭니다. CJ, CGV, 그 다음에, 지금 8,000원이네요, CJ, CGV. 네. 유상증자, 롯데그룹주,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 이제 안 좋은 쪽은 매일 떨어지고요. 오늘도 에코프로는 지금 신고가 갔었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주식시장이 도대체 올라가는 거는 끝없이 올라가고 주식시장 대비 삼성전자는 또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안 되는 거는 신저가 종목이 오늘 엄청나게 또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에. 그 와중에 이제 GS건설도 신저가였고 건설주들 한번 쭉 보면 신세계건설도 신저가.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부실공사 때문에 돈을 이제 잃어버린 그 회사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일단은 부실 시공 터지고 나서 주가가 좀 소폭 반등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계속 9,000원대까지 떨어지고 지금 10,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GS건설도 지금 급락했지만 여기서 이제 싸다고 줍줍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다면 일단 기다리는 게 답이겠죠. 여기서 이제 당장은 V자 반등이 나오긴 힘들 겁니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근데 오늘 보시면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이렇게 사게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참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으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주식을 던지면 개인들은 지금 계속 주식 시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실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20조 가까이 돈이 들어왔는데 19조가 삼성전자 매수였답니다. 나머지 1조였는데 나머지는 이제 좋은 것들만 또 샀겠죠. 지금 시장이 늘 얘기 드리지만 이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부동산 자체가 지금 업황이 되게 안 좋죠. 우리가 지금 높은 금리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미분양 사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지어놓은 것도 지금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아파트 거래가가 이제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주들은 과거에 이제 트로이카주라고 해서 은행, 건설, 증권 요렇게 주식만 사면 대박이 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과거 20-30년 전이었죠. 88 올림픽 때. 지금은 2차 전지고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주였고 그 전에는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중공업, 화학, 차화정 이런 게 있어요. 계속 테마가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통신주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건설 쪽 어떤 업황은 아마 제가 이 방송을 찍더라도 별로 반응이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시청을 안 할 것 같아요. HD 산업개발, 현대건설 이런 얘기 해봤죠. 사람들도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좀 시총 좀 상위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거의 시총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크게 아마 반응이 없을 겁니다. 현대건설 이것도 보시면 최근에 이제 뭔가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좀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회사들은 단순히 우리 아파트를 짓는 그런 쪽이 아니고 수주를 받고 플랜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다른 업황이라고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도 수주를 받았죠. 최근에 이런 것들 이제 흐름이 좀 나올 수는 있으나 이제 그냥 단순히 GS건설은 프렌트 쪽은 아니죠. 이쪽은 이런 것들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황이 조금씩 업종별에서도 세분화시켜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현대건설도 좋은 수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다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계속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과 어떤 건설 경기의 흐름과 어차피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나. 만약 경기가 좀 좋고 뭔가 좀 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조금 이런 부실공사로 다시 공사를 한다면 또 저가 매수율에도 나올 건데 지금은 이제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또 악재가 지금 라다견 사태 이후에 또 2차 라다견 관련 사태가 또 터지면서 또 시장이 또 뒤숭숭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는 작전주로 사고치고 있고, 하나는 뭐 금리가 높아서 주식시장 들어올 돈이 없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주식시장 또 가지고 놀고 있고, 뭐 이러니까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예, 힘들어요. 진짜 안 힘든 사람이 없다. 지금 100명 중에 한 10명, 20명 정도가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좀 뭐 돈을 좀 벌고 있을 거고, 나머지 80명은 뭐 거의 사상 최저로 지금 가고 있는, IMF 때, 리만 사태 때, 코로나 때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신저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아이러니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2600인데 네 종목은 신저가인 거죠. 예, 그게 지금 주식시장의 현재 실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주식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 2550이니까 나는 신저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2200을 보내고 나서 2200까지 2134까지 떨어졌을 때 신저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556인데 내 종목이 신저가 나온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그게 바로 자신의 종목을 팔아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현대차, 시총 큰 우량주 중에서 이익이 좋은 아이들만 계속 빠질 때마다 사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때가 또 문제입니다. 지수는 2700, 2800, 3000을 가는데 삼성전자만 여기서 5%, 10%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들이 사놓은 걸 또 올리겠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GS건설은 또 안 올라가는 거죠. 현대건설, 뭐 신저가 나는 종목들은, 업황이 안 좋은 것들은 올라올 때마다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을 걷다가 아니면 떨어지거나, 제자리 걷다가 떨어지거나, 이게 지금 주식시장의 어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금리가 다시 안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고, 건설 경기든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죄송합니다.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 흐름이 이제 크게 바뀌고, 공모펀드 시장이 살아나고, 외국인 뭐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다시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주식시장이 여기서 완전히 한번 크게 바닥까지 드러내면서 폭락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뭐 신규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엄청난 주식 계좌가 이제 열린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고, 신용 반대매도, 뭐 개인 반대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야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한번 휘몰아치고 난 다음에야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뭐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는 그렇게 급격히 한 번에 좋아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 미국도 지금 물가가 이제 안정되고 있고, 우리도 안정되고 있다.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가장 정책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카드가 나오면 이제 주식시장이 뭐 좀 살아나는 기운이 좀 돌면서, 이제 저가 매수, 이제 신저가 난 종목들, 폭락한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고 기업의 안정성이 있고 향후 성장 전망이 있는 아이들부터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종목을 좀 선별해 놓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늘 얘기 드리지만, 많이 빠진 거, 예, 밑빠진 독에는 물 붓지 마라. 예, 밑빠진 독은 그냥 밑빠진 독이다. 영원히 밑빠진 독이다. 그 독을 재생시켜서 밑을 다시 떼워서 새 단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놔두고 새로운 단지를 구입해라. 예,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뭐 자녀명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배우자명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새 술은 새 포대, 예, 새로운 주식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지금 좋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요거 이제 싸게 산 것들을 뭐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지금 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조금씩 분할로 분산 투자, 뭐 여러 종목을 나누어서 우량한 종목들, 그리고 또 늘 지금 얘기 드리지만 신저가 나는 종목들은 계속 신저가가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그 종목이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 있고 매출이나 이익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신저가가 난다면 그 종목은 사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업황도 앞으로 불투명하고 매출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익도 안 나오고 배당도 안 주고, 이런 종목은 좀 멀리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저렇게 다 뒤져보고 했을 때 뭔가 확실한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인데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사두시면 그래도 버틸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뭐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얘는 분기 배당으로 계속 주고 있는데 뭐 하나가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제 AI 쪽입니다. SK텔레콤이 이제 로봇과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AI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통신과 연결되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우리 스마트폰이 설치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통신 요금을 내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집에다가도 스마트폰 설치, 자동차에도 스마트폰 설치, 에어컨에도 스마트폰 설치, 모든 곳에다가 이제 다 설치를 다 하는 거죠. 예, 자동적으로 이제 미래는 그러면 내가 나 지금 롯데백화점 가고 싶은데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핸드폰에다가 나 롯데백화점 가고 싶어 차 준비해 이러면 자동차가 이제 시동 걸고 우리 집 문 앞으로 이제 차가 자기 자율주행을 쓰고 오는 거죠. 그럼 나는 타서 롯데백화점을 가져 하면 이제 모든 신호들을 AI와 되면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뭐 자동 주행을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에어컨도 마찬가지. 뭐 나중에 사물 인터넷 집에 나 이제 도착하기 한 5분 전이야. 에어컨 틀어놔. 지금 날씨 나오니까. 그리고 불 켜놓고 그다음에 뭐 로봇 청소기 청소시켜놓고 로봇 음식 뭐 만드는 뭐 기계가 또 밥도 해놓습니다. 그냥 이제 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뭐 관련된 부품 산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K텔레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면서 가는데 이 기업이 돈을 지금도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도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러면서 배당도 계속 꾸준히 주고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는데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보시면 거의 신저가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최근에 6만 3천에서 4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4만 원 정도 선에서 새로운 계좌를 파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다 보면 뭐 평생 뭐 5%, 6%, 7%가 거의 7% 가까이 되는 이자를 주는 회사를 사놓고 배당도 받고 나중에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정말 로봇화되고 모든 산업이 IoT 사물 인터넷화 그다음에 AI가 뭐 거의 경제를 지배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4만 원이 아니라 뭐 4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식을 큰 그림을 보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식이 힘들지만 언제든지 주식시장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시장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5일장이 사라진 것도 있지만 여전히 뭐 서울에도 많은 시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면 무조건 뭔가 물물 교환을 해야 돼요. 예, 주식도 교환을 해야 됩니다. SK텔레콤과 우리 현금이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은 망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SK텔레콤이 상장되어 있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곳은 플랫폼 환경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지금 현재 2,000개 중에서 300개는 주식이 없어지고 또 300개가 새롭게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시장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올 때마다 주식을 잘 판단해서 매수를 해두면 나중에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거죠. IMF 때, 리먼 사태 때, 뭐 코로나 때 폭락할 때마다 주식을 사놓으면 된다. 지금도 거의 신저가 나는 종목들은 뭐 그런 시기에 어떤 수준까지 나와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요. 잘 선별해서 주식을 사시면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